안녕하세요. 2023년도 서울대학교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세미나 시리즈 SNU AI Med Talks 1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단 담당 교수인 박태인입니다. 사업단장을 맡고 계시는 이과대학의 이규원 기획부학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히 저희 사업단에 대해 소개하고 바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으로 전국에서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융합 과정을 통해 학석 박사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의과대학, 공과대학,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과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SNU AI Med Talks는 저희 사업단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세미나 시리즈고요. 올해 6번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1회 세미나의 좌장은 의과대학 박상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세미나로 귀한 연자를 모셨습니다. 이윤상 박사님이신데, 이윤상 박사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경력이 되게 상당히 특이하십니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그다음 연대 의대에서 MD로 졸업을 하신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또 보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이후에 다시 연대에서 보건 정책 쪽 파트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보건의료 관련된 파트의 여러 역할들을 하셨는데, 코이카에서 현재에서도 코이카의 헬스섹터 부분의 어드바이저 멤버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라이트 파운데이션에서 전략기획 이사로 합류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보건의료 관련된 ODA와 관련된 파트나 또 이런 펀드와 관련된 파트에서도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실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이 국제보건의료에 어떤 역할과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라이프 파운데이션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펀드들을 여러 과제들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윤상 전략기획 이사님께서 여러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윤상 전략기획 이사님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된 내용은 사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라이트 재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그 이전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국제보건의 영역에서 소위 글로벌 헬스라고 하는 중저소득 국가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좀 열악한 국가들의 보건 정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국제보건의 노력에 그 AI나 이러한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어떻게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서 저희 같은 국제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R&D 지원 및 제품 개발 지원을 하는 재단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시도와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AI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AI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틀 안에서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헬스라는 영역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안에는 또 전통적으로 이-헬스라는 개념 하에서 또 이제 접근이 됐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 내용을 또 이제 요즘에는 약간 좀 잘 안 쓰는 용어이지만은 한때는 또 이제 mHealth라는 용어로 모바일 기기,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제 활용하는 접근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텔레메디슨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도 접근으로도 이제 활용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접근이라던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영역이 이제 추구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보편적 의료 보장, 보편적 건강 보장이라고도 하는 Universal Coverage라는 그 UHC라는 기본 명제는 전 세계적인 국제 보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달성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개념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Universal Coverage라는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무엇이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여기에 이제 디지털 헬스가 곽강을 좀 받고 있는 것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런 이제 보편적 건강 보장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이제 갭을 해결하는데 디지털 헬스적인 요소, 그러니까 AI 이전에 이 디지털라이즈된 어떤 헬스케어의 접근을 활용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갭을 이제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서가 기여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적인 어떤 이제 커버리지를 이제 확대를 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효과적인 어떤 이제 측면에서 그 효과적으로 이제 의료의 질을 넓히고 이제 수혜율을 넓힐 수 있는 양질의 의료의 수혜를 높이고 또 이제 그 수요를 창출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혜자들과 연결을 하고 컨택을 이제 늘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어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의료 시설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의료 기관에만 있었던 의료 장비들이 이제 조금 더 수혜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가용성을 늘리고 어베일러빌리티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의료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의료 인력들을 교육 훈련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의료 인력에 대한 이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제 그런 평가라던가 서비스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어카운터빌리티를 이제 향상시키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헬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디지털 헬스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다양한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적인 챌린지에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헬스 인터벤션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개선시키고 갭을 줄이고 여기에서 이제 디맨드가 낮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디맨드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디맨드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이제 잘 팔로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페일리어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용품이라던가 의약품이라던가 물자가 이제 부족한 상황, 이제 재고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의료 인력이 없는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런 갭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여기서 디지털스가 과연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이제 아직은 좀 하입이 있는가가는 아직 조금 이제 계속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디지털스 솔루션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은 이제 점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WHO에서도 디지털 헬스 부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를 다루는 디비전 자체가 있고요. 그 국장님으로는 그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의 이제 글로벌 존스 홉킨스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의 글로벌 엠헬스 이니셔티브라는 센터가 있었는데요. 그 센터를 설립했던 그 앨런 라브릭이라는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WHO 디지털 헬스 디비전의 국장으로 또 영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헬스 아틀라스라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를 누가 어디서 어떤 종류의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러 대륙에서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여러 대륙에서 디지털 헬스 접근이 활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디지털스의 이제 활용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여건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스 활용은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차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헬스케어 파이낸싱이라든가 보건의료 재정적인 관리나 여러 가지를 이제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그리고 이제 휴먼 리소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인력의 교육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전국에 있는 인력들에게 이제 배포하는 이런 측면까지 그리고 리더십과 거버넌스 관리 측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디지털 솔루션들이 적용되고 시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코비드 19을 거치면서 너무 워낙 많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아프리카는 그 여건 자체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염병의 감시 보고라든가 이제 의심 환자들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솔루션들이 사실 많이 이제 좀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디지털 솔루션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시도가 된 거를 이제 맵으로 나타낸 건데요. 45개 국가에서 34개 정도 종류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 솔루션들이 적용되고 시도가 되고 현재로서도 이제 이미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디지털 솔루션이 어떠한 솔루션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빌 게이츠 재단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는 패스라는 좀 이노베이티브한 새로운 의약품과 제품을 이제 국제보건 개발조성국에 적용하고 이제 확산시키는 것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PATH라는 기관인데 패스라고 하고요. 그 기관에서 디지털 스퀘어라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그 논의의 장, 디지털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스퀘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 디지털 스퀘어라는 이제 프로그램 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가 이용되는 또 현황을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네트워킹을 장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디지털 스퀘어 팀에서 코비드 19 때 이제 어떠한 이제 디지털 솔루션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이제 그 보여주는 이제 그 정리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온 이제 내용인데 오퍼레이션을 코디네이션하는 이제 툴로서 이제 그 국경에서 포인트 오브 엔트리에서 이제 활용하는 차원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그 의약품이라던가 이제 진단 키트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의료용품들이 이제 조달되고 관리되는 이제 툴로서 그리고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 환자 사례 관리, 컨택트 트레이싱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나라에서 이 컨택트 트레이싱을 할 때 그걸 그 역학조사 인력들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이제 헬스 케어 패실리티에서의 이제 프로바이더들의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용으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인펙션 프리벤션 컨트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진단과 연계된 이제 도구로서 다이그노스틱 툴과 이벤트 베이스 서빌런스 사건과 기반의 감시 체계와 레보레토리 시스템 그러니까 검사가 되면 이거를 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상당히 챌린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의심 환자 사례 보고 시스템 체계가 이제 있다면은 컨택트 트레이싱을 또 이제 하는 도구로도 한다면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검사 결과가 신속하게 보고되는 툴로 또 활용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툴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트레이닝과 루틴 서베일런스, 인터로퍼러빌리티에 대한 측면,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을 활용하는 또 도구를 그것을 위한 측면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어세스로의 도구로서의 다양한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었느냐? 상당히 다양한 기관들이 여기에 펀딩을 제공을 했었고요. 다양한 왼쪽에 나온 다양한 유즈 케이스의 이제 그 역할을 위해서 CDC라든가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미국 CDC는 한 300여 명의 조직 글로벌 헬스 조직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국제보건 지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에볼라 때도 CDC의 역할이 상당했고요. 이번에 코비드 19에도 막상 미국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미국 CDC의 기본 오퍼레이션이 전 세계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CDC가 지원을 많이 했고요. 디피드, 영국의 이제 원조청인 디피드, 게이츠 재단, 가비, 독일의 이제 원조기관인 GIZ, 글로벌 펀드, 노라드라는 노르웨이의 원조기관,
락펠러 재단, 미국의 이제 또 국제개발처인 USAID 등 그리고 거기에 월드뱅크, WHO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디지털 헬스를 어떤 식으로 정말 활용을 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된 것만 해도 이러한 다양한 이제 또 서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기관들의 이제 로고들을 좀 모아놓은 게 여기에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비 등도 예방 접종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확보가 된 이후로는 이제 전국 단위로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에 이제 백신 롤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예방접종 등록 보고 시스템으로 이뮤니제이션 레지스트레이션 시스템으로 특히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그 모바일 기기를 비반을 한 이런 활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의 활용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AI의 artificial intelligence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주목을 받은 지는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적용에 대한 이제 방안이 논의가 된 것 중에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러한 이제 가능성을 많이 좀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락펠러 파운데이션, 락펠러 재단과 그리고 이제 USAID라는 미국의 이제 한국의 코이카 같은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글로벌 헬스 영역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도대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적용을 우리가 제시할 것인가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고요. 여기 나온 내용 안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지, 데이터의 프로세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접근을 해야 될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라는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그 artificial intelligence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제보건의 영역에서 활용할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파퓰레이션 헬스적인 면에 있어서 파퓰레이션 헬스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인디비주얼 헬스를 위해서 그 진단과 이제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헬스 시스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파마라든가 이제 메드텍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영역을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조심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AI가 다 적용되고 있다라는 프레임워크는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AI의 그 캐파를 여러 다양한 영역에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은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을 이제 분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분류의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비주얼 헬스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케어 서비스에 있어서 예방 그리고 이제 진단의 영역 그리고 좀 아큐 트리먼트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환자에 대한 이제 팔로업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AI 도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특히 이제 진단의 영역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드라이브된 다이그노스틱스 그러니까 그 증상을 근거로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도 이제 보면은 이제 검사에 대한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로 많았을 때 뭐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증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좀 추정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에 드라이브된 어떤 이제 그 다이그노시스의 측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 된 이제 그 영상 기반 분석을 할 수 있으면서 이제 활용을 하는 AI 기반을 활용을 하는 것을 레디올로지나 파솔로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이제 그룹핑을 이제 좀 제시를 했는데 AI로 통해서 이네이블드 된 파퓰레이션 헬스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특히 이제 보건적인 측면,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환자 자체 개별 환자에 대한 버추얼 헬스 어시스턴트를 이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제 측면, 뭐 여기에는 이제 셀프 리퍼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데이터 드라이브의 어떤 다이그노시스를 AI 뭐 머신러닝 통해서 이 정도의 이제 증상이 있으면 이제 제시하는 이런 개별 이제 환자에 대한 측면 그리고 이제 그 의료 시설에서의 이제 패실리티 헬스 워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시스턴트의 측면 왜냐면은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인들의 역량이 아무래도 조금씩 낮은 인력, 충분히 트레인드지 않은 인력, 혹은 어떤 경우는 의사가 아닌 조산사나 간호사가 사실상 의사 역할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피지션이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을 만들 때 다이그노시스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전문의가 아니거나 아니면 의학 교육 자체에 이제 좀 상황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결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물론 이제 또 여기에는 또 이제 진단 도구가 충분하게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등이 AI의 역량을 활용을 하면 좀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좀 조금씩 Artificial Intelligence가 적용된 시도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보면은 이제 바빌론 헬스케어라는 영국의 그 디지털 헬스 회사 이제 약간 텔레메디슨 원격 진료 원격 이제 그 케어 이제 회사에서 바빌론 헬스케어가 실제로 이거는 이제 루안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이제 이 바빌론 헬스케어의 앱 베이스된 어떤 툴 그리고 이제 그 텔레컨설테이션 또 사실은 이제 원격 진료라기보다는 이제 콜센터 기반의 이제 상담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을 좀 보완하는 앱 베이스드 이제 그 챗봇 개념의 이제 솔루션도 이제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난 AI 툴이 이제 다 진료와 치료를 위해 활용됐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간단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의료시설로 방문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라. 이제 검사를 하려면 어떤 곳으로 가시라. 이제 약을 받으려면은 어느 지역에 약국이 있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이제 소통을 이제 챗봇 형태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AI 툴이 쓰였다고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정교하게 됐는지는 이제 좀 상세하게 공개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퀘스천업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도를 좀 하는 사례들이 아프리카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것 또한 아프리카의 그 루안다의 정부의 돈으로 다 이걸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루안다 같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이제 국가보건의료 재정의 한 30~40% 상당히 많은 이제 재정의 비율을 사실은 이제 월드뱅크라든가 그런 파이낸싱 서포트를 이제 받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원조의 이제 재원이 활용이 돼서 이러한 적용의 시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AI가 드디어 국제보건의 영역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와 시범 사업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그 통상적인 이제 활용도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은 최근에 이제 그 WHO에서 AI를 활용한 그 결핵에 대한 이제 그 스크리닝과 디텍션 툴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툴킷 가이드라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이제 AI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회사가 이게 좀 아프리카라는 이런 이제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활용이 되고 비즈니스로도 좀 약간 그 기회가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 대륙 단위로 아프리카 58개 국가 혹은 이제 그 아시아나 중남미를 포함한 90여 개 정도의 이제 소위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이제 이게 활용이 되려면은 원조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 같은 유엔 기구라든가 글로벌 펀드 같은 글로벌 그 펀딩 기구들이 그걸 구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구매 결정은 한 번 하면은 대륙 전체를 차원에서 할 수 있거나 이게 한번 적용이 되면 그 국가의 이제 진단의 이제 과정에서 이 툴이 이제 쓰인다라는 걸 상정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근거와 가이드라인 등이 WHO를 통해서 보통 제시가 된 게 있어야 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툴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달까지 가려면은 미국 FDA나 이제 유로피안 EMA까지는 아니더라도 WHO 프리퀄리피케이션이라는 WHO PQ 레귤레터리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이제 해야 되는데 WHO PQ까지는 아직 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AI를 그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WHO에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회자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 지침이 이 WHO Consolidated Guideline on Tuberculosis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이라는 거고요. 여기 안에 이제 AI 솔루션의 적용 내용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결핵에 대해서 AI 솔루션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이미징 베이스드 AI 툴을 활용하려는 기관 중에 이제 글로벌 스탑 TV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 글로벌 스탑 TV 파트너십에서 이제 이 AI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여러 다양한 회사들을 좀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적지 않은 수요 회사가 한국 회사들이 여기에 이미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이 중 뭐 어디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민간 회사다 보니까 이 중 몇몇 회사는 상당히 이제 역량이 뛰어나고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또 좀 내부적으로는 그런 판단에 대한 언급을 제가 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 재단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감염병만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이제 감염병 이외에도 여기 이제 non-communicable disease NCD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중저소득 국가, 로우 앤 미들 인컴 컨트리가 있는 아시아와 아시아 및 이제 중남미 등의 이제 지역에서 그 만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이 고혈압, 당뇨 등의 이제 그런 질환 등의 돈을 써야 되는 이제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어디에 어떻게 이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논문들도 상당히 파지티브 파인딩이 나오는 트라이얼들이 점점 이제 축적이 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영역에서 디지털 헬스가 어떻게 이제 이런 NCD를 이제 로우 앤 미들 인컴 컨트리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잠재성과 가능성을 또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멘탈 헬스 같은 영역, 사실은 멘탈 헬스 관련한 내용도 사실 이런 앱 베이스나 여러 가지 디지털 솔루션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멘탈 헬스 영역, 그 멘탈 헬스에 대한 이제 디맨드 자체도 필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보건적인 차원에서의 멘탈 헬스의 디지털 헬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문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 솔루션, AI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헬스 솔루션이 이제 잘 활용된다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를 통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의 이제 효율성을 상당히 이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맥킨지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도 이러한 상황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기반 여건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특히 AI 솔루션 툴과 관련된 연구자들라든가 기업들에게 또 이제 잠재적인 이제 수요 여건으로 역할한다고 이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그 이외에 이제 아프리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 지역 중에서 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사실 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조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심지어는 그 말레이시아, 태국, 이제 그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서는 실제 투자에 대한 이제 잠재력으로도 이제 다양한 디지털 헬스 툴들, 그 솔루션들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그 온라인 이제 그 약국 솔루션을 이제 하는 이제 회사가 상당히 큰 투자를 받은 사례들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시장 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제 WHO에서는 이제 2020년, 25년에 대한 글로벌 스트래티지 온 디지털 헬스를 이제 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러한 이제 디지털 헬스 전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더욱더 이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위한 이제 국가적인 그리고 이제 리저널한 내셔널한 이제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법 제도적인 체제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단지 이제 국가 차원과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차원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people centered health 시스템으로서 이 디지털 헬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네이블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을 이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적용할 것인가는 이제 다양한 이제 원칙들도 제시한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좀 제시하고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continuity of care, 이제 그 치료의 이제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이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 기반의 테크놀로지 기반의 이제 접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헬스 니즈를 기반을 해서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로컬 컨텍스트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는 툴들에 대한 두플리케이션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코스트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비싸고 이제 고가의 솔루션이 아닌 좀 적절한 수준의 이제 가격의 솔루션에 대한 측면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디지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 결정자들과 리걸 프레임워크에 대한 측면들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스탠다라이즈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갖춰야 될 것인지 거기에는 이제 인터넷 인프라라든가 여러 통신 인프라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인터로퍼러빌리티, 데이터의 이제 호환성,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너무나도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항상 잘 간과되는 게 누가 이 돈을 낼지가 이제 약간 고려가 안 되고 좋은 도구만 이제 강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스케일업이 되고 이제 특히 개발도상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이게 어떻게 이제 파이낸싱 구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누가 이 돈을 낼 것인가, 외부 원조에만 계속 의존할 것인가, 국가의 자체적인 파이낸싱 시스템에서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벤션 솔루션인가 등이 중요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런드 레슨을 제시를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좀 그 런드 레슨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센터드된 디시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라. 그게 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부의 지원, 뭐 미국과 유럽 및 또 한국을 포함해서도요. 선진국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 중심으로 제시가 되는 건 항상 이제 취약할 수가 있다. 그 국가가 여기 드라이빙 시트에 앉아서 주도를 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다양한 이제 측면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지역에 잘 이제 그 헬스 시스템에 어댑트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다양한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측면, 특히 저희 재단 같은 곳에서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는 좋은 솔루션과 좋은 이제 잠재성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어떤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사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AI가 그 기대치의 익스펙테이션만큼 과연 어떤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낸 것인가에 대한 좀 퀘스천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글로벌 헬스에서 AI가 실제로 이제 쓰이는 데는 이제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데이터 어빌리빌리티라든가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국가의 헬스 시스템과 인터랙티브하게 이 솔루션들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런 솔루션이 개발됐다고 그냥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제 근거에 기반한 에비던스의 이제 퍼블릭 헬스 폴리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그 임팩트를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제시가 되고 그 어려움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5분 동안 좀 저희 재단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 라이트 재단은 이제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이제 옳은 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 IBI의 이제 제롬 킴 사무총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아크로님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저희 재단의 기본적인 좀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1090 갭을 줄이자. 1090 갭이라는 거는 이제 90%의 글로벌 헬스 R&D의 비용이 10%의 전 세계 인구를 위한 이슈로만 이제 쓰이고 있는데 역으로 따지면은 이제 90%의 전 세계 인구를 위한 바이오 헬스케어 글로벌 R&D 예산은 10%만 여기에 대해서 쓰고 있고 있습니다. 이 갭을 우리가 좀 줄여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화두가 던져진 바 있었는데 저희 재단은 그걸 어떻게 한번 우리가 줄여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특히 이제 한국이 이제 그 떠오르는 이머징 도너로서의 역량이 많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제 게이츠 재단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면은 각자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서 거기에는 한국의 이제 재원적인 역량도 있지만 한국의 이제 지식적인 자산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의 역량을 활용을 해서 국제적인 보건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좀 이제 끌어내는데 한국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냐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 재단이 좀 구상이 됐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50% 그리고 게이츠 재단이 이제 25% 한국 5개 이제 민간 이제 그 제약 기업들이 25%를 출연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500억 원 규모로 재단이 시작이 됐고 이것이 한국 정부의 이제 출연이 좀 늘었고 지금 게이츠 재단과 이제 그 기업들도 출연이 좀 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900억, 60억 정도의 기금으로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좀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몇 가지 밸류는 이제 people centered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러한 솔루션이 제공되는 것에 있어서 국가들의 니즈와 국가의 이제 그 중저소득 국가, 개발도상국의 좀 오너십이 이제 좀 강화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 그리고 이제 국내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선진국 다양한 유럽과 미국과 이제 한국의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및 이제 학자들과 또 이제 개발도상국의 여러 정부와 이제 국내 이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구자들의 파트너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확산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이퀴터블 억세스 이제 형평성이 있는 이제 접근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저희들은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역의 스테이크홀더를 통해서 니즈를 많이 반영하고 많이 배우고 그것을 이제 연구 개발에 반영하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하고 그 로컬 컨텍스트를 이제 좀 배우는 걸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약품이든 새로운 진단 도구든 이제 그 로컬 퍼블릭 헬스 시스템에 어떻게 이게 녹아들어가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중저소득 국가의 스테이크홀더들을 연구 개발의 단계에서도 초기부터 같이 참여시켜서 접근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지금 현재 45개 이제 그랜트 과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과제에는 백신과 진단기기, 치료제와 이제 디지털 솔루션이 일부 좀 있고요. 질병 영역은 한 15개 정도의 질병 영역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 질병을 이제 제시를 하지는 않고 중저소득 국가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휘되고 있고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감염병이면은 어떠한 질환이든 저희들은 이제 다 대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과제들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는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진단기기와 이제 디지털 헬스 솔루션 영역에 있는 지원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몇 디지털 헬스 솔루션 중에 이제 AI 기반의 이제 뷰노의 그 체스 엑스레이를 활용한 이제 코비드-19 진단 가능성을 보는 이제 솔루션이 이제 지원을 받기는 했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가능성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가 사실상 사람 눈으로도 영상의학과 의사로도 이제 체스 엑스레이로 그 코로나19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긴 했고요. 그거는 결국 CT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비슷한 영역을 저희들이 계속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의 콜라보레이션의 활성화, 근거 창출,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 트레이닝, 특히 이제 그 백신 매니팩처링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올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네 가지 영역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의 이제 과제로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근거 생성 연구비 과제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은 백신과 이제 진단기기, 치료제가 포커스고요. 근거 생성 연구비는 이제 디지털 헬스가 여기 영역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AI 관련된 솔루션이 어떻게 좀 시도가 됐는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좀 이제 콜이 나간 이제 그 디지털 헬스 근거 창출 이 용역에서 이제 첫 번째 테마가 이제 인구 기반의 이제 보건 증진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 헬스가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컨텍스트 메커니즘 아웃컴에 대한 이제 그 분석과 거기 근거를 제시하시라는 그런 용역이 하나가 나가는데 두 번째 테마로 사실은 결핵에 대한 이제 오토메이티드 디텍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 컴퓨터 에이디드 디텍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근거를 제시하고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도 이 근거 제시 연구 영역은 두 번의 이제 공고를 나가고 여기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8개에서 10개 과제가 이제 확보가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품 개발을 연결하려는 이제 중간 단계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과제가 나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영역이 지금 이제 추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 재단의 노력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파트너들과 이제 활동을 협력을 하고 있고 중요한 좀 이제 측면으로 이제 그 글로벌 억세스 폴리시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원을 받는 모든 제품들은 백신이나 진단기기나 치료제는 꼭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중저소국가 개발도상국에 이게 이제 조달이 공공 조달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접근 가능한 이제 가격대로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이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그 개발자나 이제 생산자들에게 라이센싱 아웃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제 한번 좀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측면들을 잘 생각하고 억세스를 생각해야 되고 로컬 스테이크홀더를 생각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가치 등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상 전략기획 이사님께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전반적인 AI 관련된 솔루션들이 국제보건의료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이윤상 박사님 같이 참여하고 계신 라이트 파운데이션에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기획이 되고 있고 펀드가 지원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윤사 박사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또 마이크 온 하셔서 발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중에 하나가 이지은 선생님께서 자궁경부암 스크리닝이나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윤상 이사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네, 어떻게 그걸 아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뭐 놀랍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제 이미 자궁경부암 진단 스크리닝에 대한 디지털 헬스 솔루션, 거기에 AI 툴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접근이 이미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제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이슈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감염병을 타겟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좀 이제 시도를 하자라고 했다가 1차적인 이제 저희 재단 이사회가 이제 보건복지부와 미국 게이츠단 및 이제 해외 인터내셔널 이사들과 이제 국내 이사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1차적인 의견은
약간 너무 이르다. 조금 이제 감염병부터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2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이제 논의를 저희 이사회까지 해서 논의를 했을 때는 제한적으로 좀 얘기가 된 게 감염병과 연관이 있는 그 질병,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은 암이기 때문에 NCD에 속하지만은 감염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약간 룸을 열어놓자까지 이제 지금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진단 도구 자체 기기로도 이제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 디지털 헬스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요. 다만 이제 저희 과제로도 사실은 이제 그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 과제를 심사할 그 당시에는 그게 저희가 이사회 통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것이 이제 그 저희 심사 단계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에는 좀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관심사가 이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추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그게 통과가 안 됐던 게, 이 진단 기기가 이제, 진단은 자궁경부암이고, 이제 물론 그것은 HPV 바이러스로 걸리는 거지만은, 진단 자체는 이제 그 암에 대한 진단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고려하기는 이르다라는 좀 약간 그런 애매한 저희 스탠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도 있었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이제 뭐 어프로치를 보니까 이제 자궁경부에 대한 양상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 실제로 그 자궁경부의 조직을 이제 파솔로직 샘플을 이제 검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양상을 보는 그 솔루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말라리아 과제로 AI 솔루션을 활용을 하는 사실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노울이라는 제품의 이제 말라리아 적혈구를 이제 감염 적혈구를 이제 가지고 이제 진단에 이제 활용을 하는 기기가 사실은 이미 저희 제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그 노을의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디지털스로 영역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진단기기로 그게 이제 들어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적인 측면이 있는 제품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 노을의 이제 진단기기 제품이 저희 과제는 말라리아로 들어오긴 했는데, 향후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 이미징 베이스된 이제 다이그노스틱 툴로 이제 AI 엔진을 활용을 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징 테크놀로지도 같이 이제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라 잠재적으로는 이 제품의 활용도를 자궁경부암 등의 그 이제 파솔로지 검사의 그 어시스팅 툴로 활용을 염두에 두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이제 시장 수요 여건은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개발된 제품이 개발도상국 중저소득 국가에도 좀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의 니즈도 있는데 이 솔루션 툴이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도 좀 이제 구매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위 듀얼 마켓 전략을 잘 채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회사가 그 돈을 벌고 이제 영속을 해야 이 제품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잘 확보를 했구나. 그런데 이제 개발 중소기업 국가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프라이싱 레인지에도 역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이제 제시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또 이게 나름대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제 좋은 전략이다라는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듀얼 마켓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 파이저 백신처럼 백신은 만들어졌으나 뭐 그 마이너스 90도에 이제 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한 백신이다. 그러면 그건 싱글 마켓 스트래테지고요. 그러면 저희하고 이제 관련이 없지만 수익성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이제 개발중국이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듀얼 마켓 스트래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이 노을의 제품이 자궁경부암을 좀 타겟팅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깊숙한 내용까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규원 부학장님 잠깐 참여하고 계신데 코멘트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상 선생님, 저는 의료 빅데이터 연구센터와 사업단 맡고 있는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디지털 헬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매우 선진국스러운 뭔가 그 병원에서 CT, MRI 마주 고가의 진단과 관련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넓은 관점에서 글로벌 헬스에는 훨씬 이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이런 저희가 의료 빅데이터 연구센터 사업단 토크에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워낙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진짜 학생들이 아까 보니까 거의 80명 이르게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고요. 제 학생분들도 저희가 이제 단순히 아주 하이엔드의 테크놀로지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글로벌한 그런 인공지능의 저희 응용을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거나 질문한 건 한 가지인데요. 저희 이제 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염병을 이제 위주로 하시는 거는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게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사실 감염병으로 하다 보니까 진단 키트나 이제 어떤 제약, 약물 같은 것에 조금 국한될 수 있는데, 혹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저는 이제 외과 의사라서 좀 더 네네네. 의료이라던가 그런 데 이제 관심이 있어서라기도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사실 비슷한 질문을 이제 계속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중이기는 하고요. 뭐 사실 그 이제 중저소득 국가들의 감염병만 의지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컨시더레이션이 좀 들어가서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저희 재단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희 개인적인 좀 저희 재단의 이제 좀 히스토리에 대한 좀 관찰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좀 제한점이 있는 거는 워낙 시작할 때부터 중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영역에 이제 해결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이제 조금 제약을 이제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질환 영역을 저희들이 조금씩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희와 비슷한 이제 그 해외의 소위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파트너십이라는 이제 PDP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단기기 영역에서는 되게 유명하게는 이제 스위스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파인드라는 상당히 국제적인 이제 그 기관도 있고요. 거기는 이제 진단기기만 저희와 같이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저희는 이제 한국에 이제 그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제 연구 기관 및 연구자들 지원을 하는데 이제 파인드는 전 세계가 이제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목적은 또 저희하고 파인드 둘 다 똑같이 중저소득 국가의 이제 보건의료 이제 향상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비슷한데요. 그 파인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만성 질환을 이제 본인의 영역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어느 정도의 이제 암 질환까지도 이제 커버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온 바 있고요. 이제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한쪽에서는 이제 하던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또 이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 라이트 재단의 이제 설립에 관심을 두었던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좀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조금 요원한 측면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그 잠재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을 중저소득 국가의 이제 그 글로벌 펀드라던가 이런 이제 국제적인 이제 원조 엔진들이 원조 기금들이 이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이제 공공의료 영역의 시장을 좀 약간 염두에 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그런 시장에 큰 그 재원이 이제 조달이 되는 이제 소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를 타겟팅하라는 제 발표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를 타겟팅하라는 글로벌 펀드라던가 그리고 이제 백신을 타겟팅을 하는 이제 가비라던가 이런 대규모 글로벌 파이낸싱 펀드 기구들이 아직은 감염병을 좀 타겟팅하는 면도 그 부분은 이제 제 해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일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디지털 헬스를 많이 관심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에도 저희 재단이 지금 아시아개발은행하고 이제 협력 파트너십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월드뱅크도 관심이 있고, 근데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은 그 은행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타겟 국가가 완전히 중저소득 국가라든가 저소득 국가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중진국 및 중고소득 국가, 미들 하이 인컴 컨트리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만성 질환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되게 많고 그 외의 영역에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직 디지털 헬스가 어디에 우리가 뭘 돈을 써야 될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에비던스가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가 많지 않고, 그 국가들이 스스로 이거를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 적용하겠다라는 그게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긴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그 확대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배경 하에서 저희 재단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한 분 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너무 발표를 잘해주시고 Q&A를 잘해주셔서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윤상 이사님, 우리 참석해주신, 청강해주시고 있는 분들께 마지막 코멘트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웹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코멘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스라던가 AI 포함해서 특히 이제 AI 같은 AI라던가 이런 기술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의 열악한 여건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키는데 이런 좋은 이제 도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걸 좀 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 고민은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은 조금 약간의 하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측면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조건 뭔가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가서 이걸 적용하고 써보자. 이것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하고 정말로 이제 특히 이제 그 의대에 계시니까 학자로서 얼마나 정말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폴리시적인 차원에서 헬스 폴리시의 개념에서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게 이제 또 약간 최근 들어서 이제 화두인데요. 정말로 이런 디지털 솔루션이나 AI 솔루션이 정말로 잘 확산이 됐을 때 이게 또 오히려 이제 의료 접근성에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여건이 좋은 지역의 인구, 소득 수준의 계층만 집중적으로 더 건강해지는데 이게 역할하는 거는 혹시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의료 건강 불평등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장기적인 고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학생들이 많으셔서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은 조금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점차 이게 현장에 적용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할 것이고 이런 영역이 이제 또 지금 현재 의대생이신 분들 학생들에게는 10년, 20년 생각보다 변화의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연구나 공부와 또 이제 방안에 대한 제시에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첫 번째 AI 메디토크 발표를 해주신 이윤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지금 시간도 딱 5시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 이윤상 선생님 코멘트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AI 쪽 파트의 연구나 R&D 개발 또 제품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